안녕하세요. 김성윤입니다. 요즘 한류 정말 대단하죠? 아카데미 4관왕의 기생충 봉준호 감독,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BTS, 드라마 킹덤 시즌2,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대기권을 벗어나는 듯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우러러만 봤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직스러운 의료 시스템과 거기에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에 우리 자신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알게 된 우리 정부와 국민의 국격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한류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요즘처럼 절실히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지식계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한류와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는 수입업자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500년간 중국의 수입업자로 살면서 중국에서 이미 수명을 다한 명나라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려 할 정도로 국제정세에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기어 올라갔다가 잠실 한복판으로 끌려 내려와 임금이 적장 앞에서 머리를 3번 조아리는 인조의 삼전도 굴욕을 겪었습니다. 중국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성리학의 주자를 어떤 강요도 없었는데도 자체에서 그 위에 정성스러운 제자로 살려 했습니다. 세상의 변화함을 보면서도 구석에 머리 박고 세상을 거부한 조선의 후기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백성이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지배층의 이런 사대주의적인 습성은 어딜 가지 않고 반세기 이상을 일본의 확실한 수입업자로 살게 했습니다. 또 100년 이상을 서양의 대가들과 그들의 글과 말들에 빠져 그들 앞에서 토론을 위해서라도 고개조차 들지 못하며 학생으로 수입업자로 세월을 보내게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80년대 서양의 자본주의를 반대하며 혁명의 기치로 내세운 깃발이 사회주의였습니다. 서양의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위해 서양의 사회주의를 가져온 것이죠. 서양을 극복하기 위해 서양에 의지한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 당시 우리의 인간과학이 얼마나 일천했는지 제가 그 시대를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지적인 답답함과 그 쾌쾌한 냄새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정도 프랑스에 있다가 93년도에 한국에 오면서 복사한 책이 무려 120kg 정도였습니다. 60kg 정도 되는 두 가방을 양손에 낑낑 들고 열차로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다시 비행기로 김포공항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서양에서 시작했고 과거처럼 이 일을 수입했지만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분야에서 우리의 산업들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전쟁 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는 컸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렇게 기술과 문화적 역량이 커졌음에도 우리의 지식계는 아직도 새로운 우리만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제 발전시켜온 저의 인간론을 처음 만든 때가 1992년 말쯤이었습니다. 이후 28년간 깊이를 더해가면서 인간이란 주제를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공하는 분이나 교수분들께 그분들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저의 관심거리를 질문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는 분들이 기존에 알던 관점을 벗어나거나 기존의 관점을 위협하자 질문을 피하는 분들이 거의 다라할 정도였습니다. 대체로 그분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황하거나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속으로 감히 프로이드를, 그 대가를 이름도 없는 당신 같은 듣보잡이 말이야 하면서 불쾌감을 냉랭한 얼굴로 드러내는 경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 이론을 펼칠 정도의 충분한 문화적, 지식적 역량을 학문 외 각 분야에서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역사에서 창조 작업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서양에 범접하기 힘든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대가만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한국인 중에는 이런 위대한 인물은 없다는 생각이 우리의 무의식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물론 한글과 같은 세계 최고의 문자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바의 나라 조선 500년은 주자의 나라로 사대주의의 극치를 보여준 나라였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새로운 이론을 냈다고 하면 매우 어색해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남들이 아닌 우리들 자신부터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큰 코끼리가 자신의 힘으로 가볍게 뽑을 수 있는 말뚝에 묶어두어도 어린 시절의 기억에 갇혀서 달아나지 못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지식계, 특히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분야에서도 이 말뚝을 뽑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은 분명 과거와 다릅니다.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창조성이 꿈틀거리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어느 나라의 젊은이보다 훨씬 더 큰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한국을 그리도 혐오하는 이웃나라 일본 기업의 신입사원 선호도에서도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런 일본이 이미 30여 개의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노벨상이 상징적이라 무시한다 해도 기분이 전혀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국인들이 일본인보다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 제가 지난 30여 년간 연구해온 인간론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 발표에 대해 집단 지성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기를 바라면서,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사상이 나와 저의 이론과 시너지 효과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생산적 과정이 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각각의 사상의 창조를 위한 균열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로운 세계인 저 창공에서 날기 위해 답답하고 딱딱한 알을 깨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주 한 편의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